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일본이 패망한 후에 미국은 일본에게 입자가속기를 파괴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입자가속기는 곧 일본 도쿄 앞바다에 버려졌는데요. 그만큼 가속기의 중요성, 또 그 가치를 알 수 있는 단적으로 입증하는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최근 빛의 공장이라고 할 수 있는 방사광 가속기에 대해서 관심이 전국적으로 굉장히 뜨거운 상황입니다. 자, 오늘 충청북도와 MB 충북의 공동기획으로 마련한 특집 토론을 통해서 방사광 가속기가 무엇이고 또 우리 충북은 왜 그것을 유치하려 하는지 그리고 그 영향은 어느 정도 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네 분의 전문가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허경재 신성장 산업국장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그 옆으로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태규 신약개발지원센터장님 나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제 왼쪽으로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이주한 대형연구시설기획연구단장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마지막으로 경희대학교 물리학과 박용섭 교수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네 분과 함께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이 방사광 가속기가 어떤 것인지 함께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방사광 가속기는 전자를 빛의 속도로 가속했을 때 생기는 밝은 빛으로 미세한 물질이나 현상을 관찰하는 장치다. 태양빛보다 100억 배 밝고 번개보다 수십억 배 빠른 이 빛으로 살아있는 세포의 움직임과 나노물질을 관찰할 수 있다. 슈퍼 현미경이라고 할 수 있는 방사광 가속기는 기초 연구는 물론 에너지, 신소재, 바이오 신약 등 거의 모든 과학 분야에 활용되는데 약 1조 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다 보니 국가 차원에서 추진이 가능한 대형 연구시설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방사광 가속기 2기가 포항에서 운영 중이며 한 기는 30년이 넘어 노후화됐고 그 또한 연구 수요가 증가하면서 이용자 포화 상태로 새로운 방사광 가속기 구축이 필요한 시점에 이르렀다. 지난해 4월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의 3대 중점 육성 산업으로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 헬스, 미래차 산업을 선정하고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방사광 가속기가 본격적으로 이슈화된 것은 지난해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따라 소재, 부품, 장비의 국산화가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3대 중점 육성 산업의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방사광 가속기 구축 사업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오늘 충북 시사토론창에서는 방사광 가속기가 왜 필요한지 짚어보고 지역에 어떤 영향이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 나가야 하는지 본격적으로 알아본다. 자, 방사광 가속기에 대한 짧은 영상을 함께 만나보셨습니다만 이게 워낙 좀 어려운 것이다 보니까요. 오늘 좀 시청자 여러분께도 좀 이해하기 쉽게 여러분의 또 좀 좋은 도움 말씀을 좀 미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방사광 가속기는 무엇이다 좀 키워드로 좀 설명을 해주시면서 우리가 들어가면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우리 센터장님부터 키워드로 좀 표현해 주신다면 어떻게 표현하시겠습니까? 예, 저는 그 방사광 가속기가 그 신약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자물쇠를 들여다보는 돋보기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왜 그렇게 표현하시죠? 이 자물쇠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병의 원인을 나타내는 어떤 물질이고요. 그 병의 원인이 되는 물질을 조절하기 위해서 이제 열쇠가 필요한데 네. 그 열쇠를 만들기 위해서 그 자물쇠 구조를 볼 수 있는, 들여다볼 수 있는 하나의 돋보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쉽게 얘기하면 이제 방사광 가속기가 이제 돋보기다. 자세히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뜻인 그렇죠. 것 같습니다. 신약 개발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네네. 이 병의 원인이 되는 이 자물쇠를 열 수 있는 열쇠를 발견하기 위해서 수십, 수백, 수천 개 되는 걸 하나씩 끼워 맞출 수도 있고요. 네. 또 하나는 그 안을 들여다봐서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으니까 그거를 열쇠를 디자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말하자면 이 신약을 개발하는데 물질의 구조를 풀어서 결국 그걸 우리가 원하는 그 병의 원인이 되는 물질에 딱 달라붙을 수 있는 물질을 개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허 국장님 바로 받아주실까요? 예. 키워드로 표현을 해주시면요. 네, 저는 방사광 가속기는 우리 충북의 미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네. 네, 우리 도의 주력 산업인 바이오 헬스, 또 시스템 반도체, 또 신재생 에너지 산업이 이 방사광 가속기를 통해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네. 바로 순서대로 가겠습니다, 우리 단장님. 네, 그 방사광 가속기는 한국 과학의 미래를 위한 기초 기반이다라고 네. 표현을 하고 싶고요. 그 이유는 사실 이 방사광 가속기를 통해서 그 한국에 우리 국내에 있는 수많은 과학자들이 그 가속기를 사용하면서 굉장히 좋은 연구 결과들을 배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구 결과가 결국은 산업계에까지 적용이 돼서 산업계를 지원할 수가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지금까지 우리나라 과학이 많이 발전을 했는데 다음 세대, 다음 미래를 위한 또 하나의 새로운 기초 기반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박 교수님. 예. 네, 저는 파급 효과보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방사능 가속기라고 하는 것은 만능 빛 공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빛이 이제 태양에서 오고 있는데 빨주노초 파나 한번 무지개 색깔 여러 파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방사광은 그보다 훨씬 더 짧은 데서부터 훨씬 더 긴 파장을 태양에서 오는 거에 100억 배, 1000억 배 세기로 만들어내서 네. 그중에 원하는 빛을 골라서 다양한 산업 분야와 연구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장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박 교수님이 마지막 이제 방사능 가속기에 대해서 좀 그 자체에 대해서 설명을 더 좀 자세히 해주신 것 같긴 합니다만, 네. 예, 그 부분 조금만 더 풀어갖고 다시 한번 좀 짚어주시면 어떨까요? 이제 많은 시청자분께서 이름만 들었을 때는 일단 가속한다. 무엇을 가속하냐? 방사광을 가속하겠구나. 근데 그 원리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주셨어요 지금. 네, 좀 전에 화면에도 나왔지만 광을 가속하는 건 아니고요. 네네. 아주 강한 전자 빔을 예. 가속을 시키면은 모든 물체는 속도가 빛의 속도를 넘어갈 수가 없는 것이 이제 아인슈타인이 발견한 원리인데 빛의 속도의 99.99999%까지는 가속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된 강력한 전자 빔을 가속을 한 다음에 얘를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 자석을 갖다 대면은 그 방향을 바꾸는 순간에 그런 빛이 나옵니다. 예. 이것을 방사광이라고 부릅니다. 예. 그러니까 광이라는 것은 빛이란 뜻이죠. 방사광이 나오는데 그 방사광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짧은 파장부터 긴 파장까지 다양한 빛을 한꺼번에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그중에서 긴 파장이 필요한 사람은 그걸 골라 쓰고 짧은 파장이 필요한 사람은 그걸 골라 쓰고 그거를 여러 실험을 동시에 하나의 방사광 가속기 시설을 가지면은 할 수 있도록 해놓은 장치가 방사광 가속기 설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방사광 가속기를 구축하는데 한 1조 원의 지금 사업비가 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우리나라 이제 포항에 2개 기가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 2기 가지고 많이 부족한 실정인가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엔 2기가 있다 그러지만 이 2기는 분명히 다른 방사능 가속기고요. 그렇군요. 예, 그 실제로는 우리나라에는 지금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원형 방사광 가속기를 말하고 있는데 네. 원형 방사능 가속기를 얘기할 때는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 있는 60개 중에서 1기밖에 없다고 보면 되는 거고요. 예. 또 하나는 지금 외국에서는 지금 그 소위 말해서 그 4세대 원형 방사능 가속기가 이미 지금 18기 이상이 구축이 돼 있고 지금 현재 3기가 구축 중에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의 포항 방사광 가속기가 굉장히 많은 역할을 했지만 그것이 지금 지어진 지 25년째고요. 우리는 25년 된 자동차를 계속 운전하고 있는 겁니다. 외국에서는 새로운 자동차를 지금 주문하고 사고 새로 운전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25년 된 차를 계속 수리해가면서 쓰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은 좀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그럼 2개 기 중에서 지금 하나는 그렇게라도 쓰고 있고 하나는 좀 효용이 많이 떨어지는 네, 건가요? 제가 말씀드리면 예. 포항에 있는 2개의 방사광 가속기 중에서 하나는 원형이고 하나는 직선입니다. 예. 직선으로 된 방사광 가속기는 원형에 비해서 사용성이 떨어집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원형 방사광 가속기는 동시에 20개에서 40개 정도의 실험이 동시에 진행되는 실험실이 모여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네. 각자 서로 다른 실험을 하는 사람들이 20그룹 또는 40그룹이 한꺼번에 실험을 동시에 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있다. 예. 근데 선형 방사광 가속기는 그게 한 2, 3, 4개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네네. 그런데 왜 그걸 만들었느냐? 최첨단 연구를 하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방사광은 원형 방사광에서 나오는 거에 또 수십억 배 강한 빛이 나옵니다. 그 직선으로 쏘기 때문에 더 세게. 예, 여러 가지 그죠? 이유로 예. 인해서 그거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걸 사용해서 최첨단 연구를 하는 것이고 원형 방사광 가속기는 그보다 훨씬 더 범용인 시설입니다. 산업체도 쓸 수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최첨단 연구를 하시는 연구하시는 분도 쓸 수 있고 그래서 2개가 서로 겹치는 시설이 전혀 아니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그 경제적 수준을 감안할 때 말씀 나왔다시피 우리가 지금 뭐 세계 10위, 11위 정도의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는데 경제 규모에 비해서 방사능 숫자가 훨씬 적은 거죠. 일본의 경우에 작은 것까지 합치면 10여 기 이상이 있고요. 그렇군요. 대만에 이미 2기가 건설돼 있고 중국은 뭐 여러 기가 이미 예. 만들거나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는 20, 30년 됐고 얼마 전에 약간 개조한 수리한 1기를 가지고
포화 상태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게 네. 되겠습니다. 일단 포화 상태다. 지금 일단 그 방사능 가속기를 사용하는 회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부분을 설문조사를 하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실제적으로도 많이들 그 구축 필요성을 느끼고 계시던가요? 어떻습니까, 단장님? 과학기술정통부 주관으로 그 방사능 가속기 로드맵 공청회를 가졌습니다. 예. 그 로드맵 공청회에 많은 분들이 참석하셨는데 모든 분들이 거의 모든 분들이 반대하시는 분은 없었고 모든 분들이 새로운 방사능 가속기를 이제 구축할 때가 되었다라는 말을 하셨고요. 전체적으로는 지금 오래된 가속기를 가지고 계속 가는 그것을 폐기하자는 건 아니고요. 예. 그건 그거대로 가지만 일단은 처음에는 빔 타임, 그 포항 방사능 가속기에서 나오는 빔 타임이 이미 다 포화 상태가 됐기 때문에 그 빔을 사용하기가 상당히 좀 오래 기다려야 되고 어렵습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지금 산업계의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연구계에서도 자꾸 실험을 하고 싶어 하는데 실제로 신청을 하면 현재 경쟁률이 2대1, 3대1에 육박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가 새로운 방사능 가속기를 지어서 다 수용을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새로운 것이 필요하다에 대한 그 필요성에 대한 그 공감대는 이미 형성이 다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일부에서는 기초과학 그래도 총 예산이 어느 정도 잡혀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걸 새로 구축하는 것보다는 필요한 만큼 해외 나가서 뭐 실험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다른 방안을 강구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들도 일부에서는 들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예, 센터장님 먼저 드리겠습니다. 보면 이제 연구자들이 지금 신청하면 한 가을쯤 쓸 수 있다랍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지금 즉시 뭐 사시는 게 아니고 예. 또 선정해서 이게 과연 좋은 논문으로 나올 수 있을지 이제 선정해서 하는데 근데 약을 개발할 때는 이 수시로 어떻게 체크를 해야 됩니다. 예. 기업 입장에서는. 예.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든 물질이 잘 붙었는지 그래서 수시로 가서 봐야 되는데 너무 긴 시간이고 외국도 마찬가지죠. 외국이라고 해서 아까 말씀한 빔타임 말하자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이렇게 예. 또 충분하진 않아요. 예. 그리고 누가 갈 때 같이 따라서도 가고 다른 사람한테 부탁해서도 들어가고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용을 하는데 그것도 쉽지만 않고요. 그다음에 또 많은 분들이 가야 되고 해외로 또 직접 들고 들어가야 되고 해서 뭐 이렇게 예산을 그렇게 안 쓰고 해외에 나가 쓰는 게 좋지 할 때는 꼭 굳이 그게 또 옳은 방법이라 보지는 않습니다. 예. 뭐 두 분도 좀 동의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드릴 예. 말씀은 교수님. 효율을 추구하는데 항상 예. 효율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은 저희들이 이번 그 일본 소재 수출 금지에서도 보듯이 그 전까지는 일본에서 수입해서 쓰는 게 효율적이었죠. 네. 근데 이제 그런 일이 불가능해지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러려면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은 그 소재를 비싸게 만들어서 공급할 것이 아니라 그런 소재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효율을 추구하기 전에 우리가 뭘 할 수 있는지 할 수 있도록 준비해 놓는다는 측면에서 볼 때 이런 연구는 이런 시설들은 효율만을 제일 앞에 세워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의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다음에 또 중요한 그 요인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보안의 문제입니다. 기술 네. 보안인데요. 지금은 그 전 세계가 사실 기술 경쟁을 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지금 산업 스파이나 그다음에 기술 유출에 대해서 굉장히 예. 지금 그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거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첨단 연구를 하는데 네. 그 첨단 연구를 하기 위해서 그 샘플 새로 만든 우리가 개발한 소재를 국내에서 분석을 하지 못하고 그걸 예. 들고 일본이나 미국이나 유럽에 가서 그걸 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분석을 할 때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고 우리만 하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예. 그럼 그쪽의 기술자들, 그쪽의 과학자들이 같이 와서 도와줘야만 그 외국이니까 거기서 실험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서 어떤 일이 발생할지 그거는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는 거고 특히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기술 하나하나가 그 노하우 하나하나가 굉장히 그 기밀 사항인데 예. 그런 것들이 너무나 손쉽게 해외에 노출이 되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이러한 필요성 속에서 이제 방사능 가속기를 새로 구축을 하려고 어쨌든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근데 그 입지를 두고 이제 한 몇몇 개 지자체에서 지금 유치 경쟁에 뛰어든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뭐 전남이라든지 우리 충북 있고요. 뭐 경기도라든지 포항도 다시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필요한 조건, 이 방사능 가속기가 들어서기 위한 입지 조건들은 어떤 게 있다고 좀 보시는지요?
예. 저는 우선 연구자의 접근성입니다. 접근성. 접근성. 예, 그래서 지금 서울, 대전, 여기 충북 해서 많은 연구자들이 특히 이제 신약을 연구하는 많은 분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쉽게 와서 쓸 수 있는 근거리에 있는 게 필요하다 보여지고요. 예, 예. 왜 그러냐면은 이 포항에 있는 경우에 서울에 있는 분들이 차를 몰고 가서 또 사고를 당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목숨까지 잃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만큼 왜냐하면 이 아까 말씀드렸던 단백질 결정을 얻기 위해서 밤새워서 만들고 예. 또 가서 또 밤새워서 찍습니다. 예. 그 과정에 또 운전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사고도 많이 있습니다. 그 말하자면 접근성이 좀 중요한 면을 따져서 충북은 참 좋은 위치에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여기가 아주 최적의 위치라고 봅니다. 예, 국장님. 네.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수요인데 네. 방사선 가속기를 이용하려는 수요인데 이 수요층도 이제 기업이나 연구소, 대학을 보면 예. 기업도 우리 충북을 비롯한 중부권 이상의 반도체, 바이오, 화학, 뭐 의료기기 이런 기업들이 60% 이상이 다 집적돼 있습니다. 또 연구소는 아시다시피 뭐 대덕 연구단지에 우리 정부 22개 연구기관이 있고요. 네. 또 대학도 뭐 중부권 그리고 수도권의 모든 대학들이 이제 밀집해 있기 때문에 일단 수요가 굉장히 창출되는 지역이 바로 우리 중부권, 네네. 충북이고요. 또 지질학적 요인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질학적 요인이요? 그 예. 기반, 안반, 예. 기반이 탄탄해야지 이게 진동이나 이런 거에 네네. 로부터 안정해야 되기 때문에 예. 우리 또 오창 지역이 지금 화강암 지대로 굉장히 지질이 단단한 것으로 그렇게 조사가 돼 있고요. 또 말씀하신 이용자의 편의성 문제, 예. 그러니까 전국 어디서나 우리 충북 지역은 2시간 이내로 다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고요. 또 국가 정책적으로 봐도 지금 국제과학 비즈니스 벨트가 대전과 우리 오송, 오창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벨트가 형성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방사선 가속기가 오창에 입지를 하게 되면 대전, 대덕부터 오송, 오창으로 이어지는 이 과학 네. 비즈니스 벨트가 완성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필요한 조건들 뭐 두루두루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좀 첨언해 주신다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방사선 가속기를 사용하는 대상자는 서울 경기권만이 아닙니다. 네네. 우리 간단하게 예를 들면은 서울에서 춘천 가기는 굉장히 가깝습니다. 지금 도로가 생겨서 예. 대전에서 춘천 가기는 여전히 어렵습니다. 네네. 사실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대전에서 춘천 가기가 지역끼리 이동이 사실 쉽지 않죠. 굉장히 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전남에서 경남으로 가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이 가속기가 위치에 대한 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반드시 서울 경기권의 시각에서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예. 전국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 될 필요가 있고 나중에 이제 입지 선정을 할 때 물론 평가를 하겠지만 그 평가도 서울 경기에서만의 시각이 아니라 예. 이거는 뭐 부산에서 접근했을 때 예. 뭐 목포에서 접근했을 때, 속초에서 접근했을 때를 다 따져보는 것이 저는 전국을 대상으로 한 이런 대형 연구 시설에서의 그 공평성과 그다음에 그 진정성을 거기서 바로 볼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뭐 사용자 입장에서 예. 제가 서울 북쪽에 있는 대학에 근무하는데 바로 네. 그 옆에 있으면 제일 좋겠어요. 다들 그렇겠죠.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겠습니까? 자신과 제일 가까운 곳에. 그런 예. 분들의 여러 연구자들, 여러 사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어디가 좋은가는 수학적으로도 가중평균을 낼 수도 있을 네. 것이고 하면은 예. 국토의 중심쯤 되는데 꼭 뭐 충북이 될지는 알 수 없으나 예. 중간쯤 되는 데가 최적지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말씀하신 대로 그 외에도 접근성 예.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접근성이라 하면 걸어갈 수도 있는 거고 자동차, KTX, 비행기 뭐 다양한데 그런 것이 돼 있느냐 네네. 하는 것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 집안의 안정성 이런 것도 있고요. 예. 더하기 이제 상주 인력, 연구 인력들의 뭐 정주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고려를 해야 그 방사선 가속기에서 풀타임으로 일할 사람들이 우수한 인력들이 오지 않겠느냐 그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될 것이고 또 뭐 사용자의 개인적인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다면은 국토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예, 더좀 예. 도는 게 좋겠는가 정책적인 고려도 필요하고 그렇게 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집안 얘기를 하니까 사실 이제 우리가 흔히 원자력 같은 것들 뭐 어떤 산업이든 뭐 집안이 튼튼 당연히 해야겠습니다만 특히 이제 그런 것들은 큰 위험성이 이제 도사리고 있으니까 더더욱 이제 그런 것들을 볼 텐데 이 방사선 가속기도 집안이 흔들리고 이런 거에 영향을 좀 많이 받나요? 그 영향은 방사선 가속기에서 나오는 빛을
이제 강한 빛이 나오는데 굉장히 작게 집속을 해서 포커스를 해서 사용을 합니다. 마이크로미터 정도 또는 그 이하. 근데 그 빛이 시료에 딱 맞고 있는데 집안이 흔들거리면은 어긋나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진이 일어나냐 이런 그 파국적인 그런 문제가 아니고 집안이 천천히 침하한다든가 이런 게 더 큰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아닌 곳을 찾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일단 지난 2008년에 방사능 가속기 유치전이 있을 때 우리 충북이 사실 그때도 뛰어들었습니다만 이제 포항이 가져가게 된 거죠. 10년이 더 지나서 지금 이제 유치전에 어떻게 보면 가장 앞에 지금 서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지금까지 어떻게 좀 추진을 해 왔는지 이 부분 국장님이 먼저 좀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2008년도에도 저희가 그때 당시에도 가속기 최적 입지는 충북이다. 그렇게 네. 저희가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서 그렇게 정부에다 건의를 했었는데 예. 또 뭐 정치적 요인 때문에 뭐 사실은 포항으로 갔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우를 다시는 범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철저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사실 이 방사능 가속기 시작이 작년 3월경에 저희 충북도에서 과기부에 제안을 먼저 함으로써 시작이 됐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우리 이주환 박사님 저희와 같이 용역을 하고 계시지만 포항 가속기를 분석을 해보니까 여긴 정말로 지금 한도까지 사용 분야에서 한도까지 왔다. 그래서 추가로 건축하는 것이 더 절실하다. 이런 이제 판단에서 저희가 과기부에다 제안을 했었는데 예. 과기부는 처음에는 좀 미온적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작년 8월에 일본 그 수출 규제 사태가 터지면서 이게 소재 부품 분야를 연구하기 위해서도 이게 필요하다. 이렇게 인정을 해서 이제 과기부가 이제 건설을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작년부터 계속 이렇게 준비를 해오고 있었고요. 예. 뭐 최근에 여러 지자체에서 유치를 하겠다고 나서고 있지만 저희는 이제 거의 뭐 준비는 거의 완벽하게 돼 있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국회 토론회도 거쳤고 또 타당성 조사 영역도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고 또 최근에는 뭐 충청권 4개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또 유치 필요성을 공동 건의한 적도 있고요. 충청권 네. 같이. 예, 4개 시도지사님들께서 예. 공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 가속기를 활용하는 주요 대학 9개 대학과 협약도 체결했고 네. 또 엊그제는 또 주요 연구기관들과도 예. 협약을 체결했고 예. 그래서 확실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층 그러니까 이것을 가속기를 이용하는 분들이 가장 원하는 곳으로 입지를 선정해 달라. 예. 이것이 저희 도의 요구 사항이고 그것이 최적지가 충북이다. 이렇게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그러니까 포항의 경우에 포항 공대가 들어서기 전, 포항 가속기가 들어서기 전에는 우리가 그냥 항구 도시로만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가속기와 대학이 들어서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이제는 연구개발의 중심지라는 생각도 사람들이 또 들어오게 네네. 되었고 그보다 더 전에는 대덕 연구단지에도 그냥 논들만 잔뜩 있었는데 연구소가 들어오고 그 관련된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그냥 단순히 경제적 효과뿐만 아니라 교육 많이 받은 사람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문화적 수준도 높아지고 과학적 수준도 높아지고 그 커뮤니티의 전체적인 수준이 높아진다는 그런 측면에서 바라보면은 어디든지 방사능 가속기와 관련된 시설을 유치함으로 인해서 그런 효과를 누릴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아까 말씀하시면서 뭐 단장님 뭐 같이 좀 짚어주셨는데요. 네. 그 과정에서 좀 더 덧붙이실 말씀 있으신가요? 2008년도에 사실 그때도 제가 이제 충북을 도와서 그러셨군요. 그때 도와서 그 오창에 방사능 가속기가 들어왔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했었는데 그때는 사실 정치적인 이유로 정치적인 논리로 사실은 충북에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포항 가속기를 새로 지은 거는 아니에요. 그때 포항으로 간 거는 포항에 있는 가속기를 업그레이드하는 걸로 네네. 끝냈고 그다음에 대전 북부의 그 신동 지역에 중형 가속기를 짓는 걸로 그 결정이 됐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그게 현재까지 지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그런데 대전에 중형 가속기 지금 지어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네, 그 그렇군요. 현재 계획은 내년 말까지 완공 예정입니다. 네네네. 그런데 그 중형 가속기는 뭐 방사능 가속기하고 완전히 뭐 다른 개념의 다른 가속기고 개념이군요. 그거는 예. 아주 기초과학에만 예. 그 적용이 될 부분인데 사실 이번에는 이제 방사능 가속기는 이제 신규 방사능 가속기 구축에 대한 그
전국적인 공감대는 이미 형성이 되었다고 예.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 제가 좀 걱정하는 거는 지자체들이 지금 약간 과열 경쟁을 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네네네. 사실은. 그래서 현재 뭐 최근에 지난주에 포항시에서 유치하겠다고 또 뛰어들었습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현재까지는 충북, 전남 나주, 인천광역시, 춘천, 예. 그다음에 포항시인데 이게 다른 지자체에서 안 들어오란 법은 또 없습니다. 지금. 아, 그렇군요. 그렇죠, 아직. 그래서 그것이 좀 진행이 좀 빨리 됐으면 예, 예. 그러면은 이제 좀 이 과열 경쟁도 좀 잦아들 것 같고요. 한 가지 제가 여기서 말씀드려야 될 게 많은 분들이 일반인들이 이런 질문합니다. 방사광이라고 하니까 방사능, 방사선 아니냐? 그게 네네. 그 혐오 시설이 예, 예. 아니냐?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일반 시민들은 충분히 또 질문할 수 있죠. 충분히 그런 예, 질문을 예.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원자로가 들어오는 거 아니냐, 뭐 네네. 핵발전소 아니냐, 뭐 이런 질문까지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방사광 가속기는 물론 X선이 나옵니다. X선은 방사능 맞습니다. 하지만 절대 밖으로 노출도 안 되고 실제로 실험하는 우리 과학자들이 그 안에서 같이 실험을 하는데 전혀 우리는 거기에 노출될 위험이 없고요. 예, 예. 연구시설 중에서 가장 안전한 시설 중에 하나가 바로 방사광 가속기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외국을 보면 특히 그레노블 요즘 TV 선전에도 나오지만 네네. 그레노블이 굉장히 아름다운 곳입니다. 예. 알프스 산맥 가운데에 있거든요. 보니까 강이 그렇더군요. 흐르고 예. 거기에 방사광 가속기가 있고 아, 거기에 전 세계에서 수많은 관광객들이 옵니다. 예. 그게 만약 혐오 시설이라면은 절대 그런 데 있을 수가 없고요. 예. 외국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외진 곳에 있을 수는 있어요. 그 집안 때문에. 하지만 혐오 시설은 절대 아니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전혀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 뭐 만에 하나 천재지변이 일어났습니다. 후쿠오카에 일본 그 사태가 났듯이 후쿠시마. 근데 천재지변이 일어나도 방사능 가속기가 무너져도 방사능 누출이나 이런 건 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전한 시설이기 때문에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제가 예. 한 마디 추가드리면은 네, 교수님. 원자로에서 생기는 방사능 폐기물은 아무것도 안 하고 내버려둬도 방사능이 막 나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걸 어떻게 저장하느냐, 처리하느냐 예. 그런 문제 때문에 계속 이제 힘든 이슈가 것이죠. 되고 있는 예. 것인데 여기는 전기 끄면 안 나옵니다. 아, 간단하군요. 예, 예, 간단합니다.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게 이제 자연스럽게 그 유치했을 때 효과들도 좀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경제적 효과가 어느 정도 될 것이냐를 여쭤보려고 했는데 그 이상의 유무형의 어떤 많은 또 효과들이 있는 것 같아서 국장님도 이런 부분에 동의하시죠? 네. 이렇기 때문에 또 유치하려고 지금 노력하시는 것 같고요. 네, 어떤 그렇습니다. 효과를 좀 기대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 방사광 가속기를 통해서 연구하는 분야 또 이용하는 산업이 아주 저희 도가 그 주력하고 있는 신성장 산업하고 또 일치를 합니다.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이오 헬스 산업 또 저희 도의 주력 산업이고요. 또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예. 마찬가지고 또 우리 차세대 그 에너지 저장 장치 같은 ESS 산업도 우리 도에 지금 굉장히 많이 입지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 산업 분야가 이 방사광 가속기를 통해서 우리 도의 산업을 좀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이 방사광 가속기는 우리 도로 꼭 오게 될 필연적인 이 시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예. 하고 있고요. 예. 저희 도가 사실은 그 동안은 이제 다른 시도보다 다른 지역보다 이 연구 분야가 굉장히 좀 취약했습니다. 예. 저희가 뭐 기업도 많고 하지만은 연구 분야는 이제 특별한 것이 없어서 연구 분야가 좀 뒤떨어져 있었는데 네. 이번에 방사광 가속기가 들어오면 또 거기에 부설해서 연구소를 또 설립하게 되고요. 예. 그러면 우리 충북도가 또 연구 분야 R&D 분야에서도 좀 경쟁력을 갖추는 그런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포항이 새롭게 자리매김했듯이 네. 오창이 충북이 네. 그러지 말라는 법이 전혀 없죠. 그렇습니다. 뭐 말씀하셨듯이 세계적인 이제 오창 가속기 하면 세계가 다 아는 그런 예. 연구의 중심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워낙 지금 듣다 보니까 이거 뭐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어서요. 네. 아까 단장님께서도 이제 좀 과열 양상에 대한 우려를 표하셨거든요. 이제 끝에 갈수록 포항도 이제 붙고 각 지자체마다 지금 굉장히 지금 총력을 다해서 지금 뛰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뭐 3월달에 이제 뭐 발표를 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일단 입지를 먼저. 그래서 그런 부분 속에서 아까 충청권 4개 시도 다 이제 같이 하겠다 이제 공개 얘기가 됐는데 대전 같은 경우도 워낙 뭐 과학적으로 또 이제 유명했던 도시고 중형 가속기도 있다고 물론 분야는 다르다고 합니다만 있고 하니까 혹시나 그런 부분에서 욕심을 낸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 듣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좀 궁금해지는데요. 어떻습니까?
대전은 뭐 저희하고 경쟁을 할 상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대전은 지금 중형 가속기가 예, 구축되고 예. 있는데 만약에 오창에 방사선 가속기가 들어오면 대전에서는 굉장히 가까운 더 거리에 좋은- 예, 위치하게 되기 예, 때문에 예. 대전에서는 적극 찬성을 하고 아,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다만 이제 중형 가속기도 잘 되도록 충북도 좀 도와달라 예. 이렇게 서로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네, 우리 충청권은 뭐 충북을 다 지지하는 걸로 그렇게 시도 지사님들께서 예, 합의를 하셨습니다. 네. 아까 뭐 이제 신약 관련해서 우리 센터장님 말씀하셨는데 이제 오창에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특히 이제 오송에 이제 그런 신약 쪽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가까이 아까 뭐 거의 경희대학교 옆에 지어지는 것 같은 비슷한 효과를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어떻게 예. 기대하고 계신가요? 예, 맞습니다. 말하자면 방사선 가속기는 하나 인프라죠. 예. 그래서 말씀하셨던 여러 연구자들이 가서 이제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것 되고요. 저희 쪽에서는 이제 약을 만드는데 지원을 해주는 곳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기업과 연결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런 시설이 있게 되면은 그 연구 시설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기업들이 더 가까이 이쪽으로 올 가능성이 높고요. 예. 근데 그 인력을 또 대기 위한 또 교육 시설들이 또 많이 또 성장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신약 개발하는데 상당히 모여 있는 바이오 클러스터 입장에서 예. 모여 있는데 또한 큰 역할을 할 거라 보여지고요. 그 결과 아까 말씀드렸던 자물쇠 구조를 네네. 푸는 그런 단백질 구조를 푸는 데 있어서 아주 지대한 역할을 할 거라 보여집니다. 그래서 빠르게 신약 개발이 필요할 때 우리 대한민국도 그 약을 개발하는데 빠르게 맞춰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축적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예. 이제 아까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다 말았습니다만 이제 3월 중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발표에 따르면 대형 가속식기 로드맵 이제 운영 전략 확정을 한다. 그래서 뭐 이제 어디에 뭐 예타 조사를 할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발표가 있을 거라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아직 과학기술부에서 공식 발표는 안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얻은 정보에 의하면 이제 3월 중에 예. 그 지자체를 대상으로 입지 선정 공모를 하겠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입지 선정 공고를 내면 뭐 한 달 정도 이제 준비 기간을 줘서 그 입지 공모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예. 그러면은 일정상으로 총선이 끝난 후에 예. 그때 입지가 선정되고 총선 후에. 네. 예. 그럴 때 입지가 선정되면 이제 5월에 정부 예비 타당성 조사 예타에 들어가게 되는 걸로 그렇게 아마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총선이 아무래도 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일정들이 같이 좀 연관이 있는 모양이죠. 단장님 어떻습니까? 예, 뭐 일정.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는 사실이고요. 예. 그 아무래도 정부에서는 그 정책까지도 다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총선은 우리가 이제 그 가장 큰 요인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 총선 전에는 절대 어느 지역이라고 나오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선이 끝나고 모르겠습니다. 총선 결과가 얼마나 여기에 그 지역 선정에 영향을 줄지 모르겠지만 영향을 안 줄 거라고는 저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런데 어찌 됐건 총선이 끝나고 나서는 그 이후에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아마 그 오랜 시간이 지나진 않을 거고요. 총선 끝나고 나서는 그 지역 결정하는 절차가 진행이 될 거고요. 지역이 결정되고 나면은 그때부터 이제 예비 타당성 조사를 위한 준비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맞춰지는 대로 바로 과학기술정통부에서 예비 타당성에 올리게 되고 그게 되면은 그 통과가 되면은 그러면 이제 기재부의 승인을 받고 최종적으로 국회 상정이 돼서 국회 승인을 받으면은 그러면은 이 방사선 가속기 사업이 그 지정된 지역에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 내년이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 바로 저희들의 희망이고요. 예. 이게 지금 일정이 어떻습니까? 조금 지연되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이게 결정된다고 해서 바로 뭐 그 1년, 2년 뒤에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꽤 짓는데도 시간이 좀 걸리죠, 이게. 그게 방사선 가속기는 실제로 짓는데 건설 기간이 적어도 5년에서 6년이 걸립니다. 그렇군요. 게다가 정부에서 하는 이 소위 말해서 관급 공사이기 때문에 처음에 땅을 정하고 그러니까 부지를 정하고 이게 부지가 평평한 땅이 아닙니다. 지금 전국 어디나 그럼 그 땅을 방사선 가속기처럼 이 테이블처럼 아주 평탄하게 만들어야 되는 작업이 평평해야죠. 우리가 정지 작업을 해야 되는데 정지 작업이 최소 1년 6개월
그래서 2년이 걸린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잘 몰랐는데 그거는 도청 쪽에서 그렇게 예, 예. 말씀을 다 어느 도청이나 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은 땅을 고르는 동안에 과학자들은 뭘 하느냐? 우린 그때 어떤 가속기의 그 모든 설계를 그때 다 예, 하는 겁니다. 예. 자세한 설계와 어떤 실험 장비들이 들어올 건지 그럼 그거를 결정하고 나면은 그 실험 장비를 국내에서 못 만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네. 다 외국에다가 주문을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문을 내고 받고 하는 과정이 그 2년 동안에 벌어집니다. 그래서 땅이 다 정지되고 건물이 들어서기 시작하면은 건물은 또 우리나라 빨리 짓잖아요. 근데 건물을 짓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그 안에 들어가야죠. 예.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러면 다 시작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고 나면은 1년을 또 최적화 조건을 찾아야 됩니다. 테스트하고 잘 되는지. 예. 그게 보통 1년 걸립니다. 그래서 1년 정도 지나고 나면은 그래서 한 5년에서 6년이 지나면은 그때부터 그 이용자들을 받고 본격적인 방사강 서비스를 할 수가 있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러네요. 예.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거를 계속 내년, 내후년 계속 이렇게 어떤 행정적인 절차 때문에 미루게 되면은 예. 우리는 계속 늦어지는 거예요. 계속 늦어지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좀 가급적이면은 정부에서도 좀 배려를 해서 예. 좀 빨리 진행돼도 5, 6년이거든요. 예. 그다음에 제가 저번에도 이제 언론에 이렇게 인터뷰를 할 때 말씀을 드린 게 있는데 방사강 가속기 이런 부품들을 만드는 회사는 전 세계적으로 2-3군데밖에 없습니다. 다 예. 손으로 만드는 그 수공업이라고 하면 됩니다. 그렇군요. 예. 그런데 지금 전 세계에서 가속기를 만들겠다는 나라가 많아요. 예. 러시아도 지금 들어가 있고 중국도 지금 만들고 있고요. 북경 그 베이징 북부에다가. 근데 일본도 지금 건설 중입니다. 벌써 주문이 밀려 있는 거네요. 밀려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돈이 있고 아무리 뭔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주문을 넣고 나서는 기다려야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더 뒤로 갑니다. 이게. 그래서 그런 것까지 다 고려를 하면은 좀 기간을 조금 가능한 한 빨리 좀 예.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희들의 바람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총선이 그나마 4월에 있는 게 다행일 수도 있겠는데. 예. 저희가 오늘 많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이제 뭐 필요한 얘기들 이제 그동안 준비를 많이 해오셨습니다만 향후 과제로서 우리가 유치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좀 더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예. 뭐 부장님 먼저 드릴까요? 예. 네, 저희가 지금 이제 방사강 가속기 자체의 타당성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 굉장히 이제 용역을 통해서 논리를 많이 개발했고 또 이것이 충북으로 와야 된다는 타당성까지 지금 계속 보완하면서 마무리 작업에 단계에 있습니다. 예. 다만 이제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국에서 이 방사강 가속기를 사용하시는 고객분들, 그러니까 뭐 과학자분들, 기업체, 대학, 연구소가 이것이 충북에 오는 것이 타당하겠구나 이렇게 공감을 해주시는 게 굉장히 절실합니다. 입지 선정에 있어서. 예.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 도의 모든 역량을 이 전국에 계신 이 연구자분들이 우리 오창 입지에 공감하실 수 있는 그런 이제 노력들을 해나갈 계획이고요. 예. 거기에 아울러서 우리 160만 도민 모든 분들 또 우리 공감해 주시고 함께 힘을 모아 주시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이제 일들을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이제 뭐 마무리 발언은 따로 드릴 텐데 혹시 이제 향후에 어떤 노력이 좀 더 필요하겠다 덧붙이실 얘기들이 있을까요? 충북이 유치하기 위해서. 예. 말씀하신 대로 교수님. 그러니까 사용자들이 충북에 있는 것이 각 사용자들 입장에서 가장 또는 그래도 가장 적절하다, 가장 쓰기 편하다라는 느낌이 들도록 사실 우리나라에 방사강 사용자 협의회라는 사단법인 단체도 있고 하니까 그렇군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예. 홍보, 설득 등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네네. 또 외국의 예를 보면은 방사강 가속기 설비 자체는 국가 예산으로 짓지만 그 사람들이 와서 머물고 네. 실험을 뭐 2-3일씩 하니까 2-3일씩 하는 경우에 머물고 자고 먹고 하는 이런 시설들은 지자체에서 지어서 예. 뭐 호텔급으로 지어주는 예.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사용자분들한테 이런 편의를 우리가 제공할 수 있다라는 거를 말함으로 인해서 지지를 얻는 그런 일들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중요하겠군요. 예. 센터장님. 예, 전 아까 말씀하셨을 때 그 사용자도 있지만 실제로 기업에 좀 다가가서
이거의 사용에 대해서 좀 선전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왜냐하면 지금 현 상황에서는 포항 같은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비입장이 적다 보니 실제로 응용하는 경우가 많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 만일 전용 신약을 연구하는 어떤 전용 빈남이 나와가지고 네네. 전적으로 약 개발하는 데 쓴다. 1년 언제든지 신청하면 곧바로 쓸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이 갖춰지면 정말 기업 입장에서는 더 많은 기업들이 아마 신약 개발하는데 이 기술을 쓸 수 있을 거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예.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하신 거고요. 실제로 그 전용 빔라인은 반드시 만들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네네. 제가 이제 이 방사능 가속기 기획을 한 1년 동안 하면서 많은 그 해외 사례를 조사했더니 예. 저도 그동안 몰랐던 거를 많이 배우게 됐습니다. 그런데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 방사능 가속기를 새로 짓거나 아니면은 지금 현재 기존의 방사능 가속기에서도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냐면은 기본적으로 그 지역에 가속기가 있는 지역에 산업체에는 전용 빔라인을 한 기 이상을 꼭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 지역의 기업체들이 연합이 돼서 이 전용 빔라인은 그 지역의 기업이 24시간 1년 365일을 쓴다라고 이렇게 전용 빔라인을 만들고 지금 새롭게 짓는 방사능 가속기에서도 50%는 무조건 산업체 지원이다. 네네. 50%는 무조건 산업체 지원이고 그다음에 특히 바이오 헬스 쪽에서 굉장히 지금 빔을 많이 쓰거든요. 예. 그래서 그쪽 빔 라인을 1기에서 2기 정도는 딱 준비를 해놓고 무조건 와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일본도 하고 있고요.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군요. 유럽에 ESRF라는 그 최신 가속기가 있는데 ESRF에 지금 같이 협력을 하는 제약 회사가 23개예요. 그 국제적인 예. 제약 회사들이 23개 회사들이 ESRF 가서 실험을 합니다. 결과는 전혀 공개 안 합니다. 당연하죠. 그거는 기업 비밀이니까. 하지만 23개 제약회사가 ESRF 가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볼 때 이제 새롭게 지어지는 방사능 가속기는 무조건 이거는 무조건 기업 산업 지원용 그 빔라인이 있어야만 되고요. 이번에 이 신규 방사능 가속기 과학기술정통부에서 딱 정해놓은 이름이 있습니다. 네. 산업 지원용 다목적 방사능 가속기입니다. 이게. 예. 그래서 좀 우리 대학교 교수님처럼 대학교에 계신 분이나 저처럼 연구소에 있는 분들은 약간 좀 실망을 한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기초 연구를 하고 싶은데 네네. 아예 못을 딱 박았습니다. 산업 지원용 다목적 방사능 가속기. 그 말은 그렇다고 기초 연구를 하지 말라는 건 절대 아니고 그런데 그 말은 이 가속기는 연구자들만을 위한 것은 절대 아니다. 이거는 이걸 통해서 연구도 하지만 반드시 국가 경제에 기여를 하라고 만드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이거는 이번에 이제 지자체에서 유치할 때에도 아마 이 산업 지원용 다목적 방사강이라는 이 제목에 맞는 아마 평가 선정 기준들이 들어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산업체 지원과 정말로 다목적으로 쓸 수 있다는 것을 거기에 이제 좀 포인트를 두고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마디 첨언을 하자면은 연구용, 산업용, 기업용 이렇게 나눠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경계가 계속 급속도로 불분명해져 가고 있습니다. 최첨단 연구를 한 일들이 그런데 사용됐던 장비가 조금만 지나면은 산업용으로 쓰일 수 있게 되고 지금 원천 기술 개발에서 제품까지 가는 시간이 점점 짧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물리학을 전공하지만은 예를 들어서 일본의 물리학회보다도 응용물리학회가 10배 큽니다. 우리나라는 물리학회 한 분과에 불과한데. 근데 일본 응용물리학회의 회원들은 대다수가 기업체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특수성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소재 부품 같은 데 강한 면을 나타내는 것이고 긴 호흡으로 이런 연구를 기업체에서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강해졌는데 우리도 산업이 고도화되면서 기업체들을 대상으로 설득을 할 필요도 있습니다. 당신들이 이러한 지금 하고 있는 비즈니스를 좀 더 고도화하려면은 이런 첨단 설비들을 사용해서 연구를 해서 앞으로 더 나가야 한다라는 거를 말하고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는 장비가 있다. 교육을 시켜야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늘어나겠죠. 첨가가 말씀드리면 예, 바이오시밀러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예. 그러니까 셀트리온이 하는 그 바이오시밀러도 기존의 약과 같다는 것을 구조를 통해서 또 규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 말하자면 동등성을 이제 보여주는데 하나의 방법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이 또 활용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같이 기업을 한번 이렇게
접촉하셔서 네네. 설득하고 또 이해시키는 게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뭐 생각보다 끝까지 좀 촘촘하게 들여다봐야 될 부분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좀 시간이 많이 가서 이제 마무리 말씀 한 말씀씩 듣고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못 하신 말씀 혹시 있으시면 마무리 말씀으로 가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센터장님부터 듣겠습니다. 예, 그럼 저는 또 자물쇠 안을 들여다본 돋보기다라고 이렇게 다시 한번 예. 그걸로 결론 짓고요. 어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신약개발 전용 빔라인 구축이 꼭 필요하다 보고 또 오송의 신약개발 지원센터도 그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이 있기 때문에 협력해서 같이 신약개발하는데 큰 이바지를 하였으면 합니다. 네, 박 교수님 마무리 말씀 듣겠습니다. 네, 제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방사광 투자를 비롯한 몇 가지 이제 국가 연구개발 투자는 당장에 나올 경제적인 이득보다도 좀 더 긴 안목으로, 왜냐하면 우리나라 산업이 추격청에서 선도형으로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선도형이라는 것은 뭔가 새로운 걸 발견하고 만들어서 산업 응용을 해야 되는데 그게 하나를 시도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것처럼 100개를 투자했더니 1개가 성공하더라. 근데 그 1개 성공한 것이 200배의 이익을 주더라. 이런 식의 마인드를 가지고 노벨상이건 아니면 신물질을 만들어서 산업에 응용하는 뭐 수출 금지된 소재 같은 것이건 간에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여러 군데의 벤처 캐피탈의 마인드를 가지고 투자를 해 주셔야 네. 그 베니핏이 결국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는데 쌓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주연 단장님 마무리 말씀 듣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다들 모두 좋은 말씀들을 해주셨고요. 저는 이제 하나만 더 덧붙이자면은 이 방사능 가속기를 새롭게 짓는 거는 정부에서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바로 진행을 해야만 됩니다. 네. 사실은 타이밍이 저는 10년이 늦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해야 되고 후배 세대, 저희 후세대 과학 인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어져야만 합니다. 이 시설이 있어야 이 시설 안에서 훈련을 받고 훌륭한 과학자로 또 크고 이 사람들이 또 후배를 양성하고 후배를 예. 양성하게 양성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포항만 갖고 있으면 포항에서 지금 훈련받은 사람들이 갈 데가 없잖아요. 예. 그런 갈 데가 없는 사람들이 있으면 더 이상 양성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새로운 방사능 가속기를 빨리 지으면서 새로운 인력 양성, 그런 인력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대한민국 과학의 미래를 책임지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좀 정부에서도 큰 단안을 가지고 좀 신속하게 진행을 예. 시켰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허국장님 말씀 듣겠습니다. 예, 이 방사능 가속기, 차세대 방사능 가속기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도에서 제안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처음 시작됐기 때문에 우리 도에 주는 것이 맞다. 입지는 우리 충북도가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입지 선정에 있어서 어떤 정치 논리에 따라서 또 결정되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지금 준비되어 있고 또 가장 합리적이고 합당한 장소, 또 수요자들이 가장 원하는 장소, 바로 충북에 조속히 결정돼서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 산업 발전이 더 가일층 촉진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오늘 함께해 주신 네 분께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 충청북도가 유치하려고 하는 차세대 방사능 가속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이 방사능 가속기 모쪼록 꼭 필요한 시기를 놓치지 말고 또 과학계, 그리고 산업계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곳에 효율적으로 구축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바라겠습니다. 자, 충청북도와 MBC 충북이 공동 기획으로 마련한 특집 토론, 충북시사 토론장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